확실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 앉는다고. 대부분 다 그래요. 공부 잘했어. 봐봐, 잘했잖아. 자, 다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이 뜸을 왜 해야 하는지,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뜸이 왜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또 제가 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했던 여러 가지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왕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 세계인들의 체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한 50년 전만 해도 체온 평균이 한 36.8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35도대라고 해요. 거의 1도 정도가 떨어졌는데,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정도가 빠지고, 또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7배 정도가 커진다는 그런 또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면역이 약해져서 이런 병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면역력을 올리는 것이 완전 화두예요, 화두.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을 올릴 수 있을까? 또 면역력과 체온이 관련이 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지상 과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왕뜸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거 하면은요, 체온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온몸의 체온을 다 올려야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이 한의학적인 이론 중에서 이 두무 한 통, 공무 열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는 차가워서 아프지 않고 배는 뜨거워서 아프지 않다. 반대로 말하면 머리는 더울 때 문제가 생기고 배는 차가울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열을 가한다는 것은, 또 열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로 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열이 떨어진다면 이 복부에 있는 신부 체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을 가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신부 체온을 올려주는 노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왕뜸할 때 혹시 머리에 대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배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저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이스크림을 여름철에 먹는 게 더 맛이 좋아요? 겨울철에 먹는 게 맛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신탕은 여름에 먹어도 겨울에 먹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먹잖아요. 이상하게 여름철에 찬 걸 먹게 되면 배탈이 많이 나요. 그 이유가 이 사람도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깊은 동굴에서 여름철에 들어가면 어때요? 추워요, 따뜻해요? 밖은 기온이 35도, 40도인데 찬바람이 쌩쌩 불잖아요. 감기 걸려요, 감기 입고 들어가면. 겨울철은 어때요? 바깥 공기가 차갑고 대지가 꽁꽁 얼수록 땅속은, 동물 속은 더운 바람이 나요. 다시 말해서 외기가 따뜻할수록 뱃속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외기가 추울수록 뱃속은 더워져요. 그러면 이 왕뜸은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봄이랑 가을이랑 다 좋은데, 다 효과가 좋은데, 정말로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배가 차가워지기 쉬운 여름철에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날도 더운데 왜 이걸 자꾸 하라고 하냐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름철에 이 왕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쑥을 태우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아마도 봄철에 왕뜸을 하시고 요즘에 왕뜸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의문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봄철에 했을 때는 한 50분이 지나가도 더운 기온이 굉장히 오래 갔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 타서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신 거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여름철에 왕뜸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
겨울이나 봄철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손모가 돼요. 그만큼 이 뱃속이 더 차가워질 수 있는 상황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 특히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왕비물 좀 많이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여름철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을 따뜻하게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음식 잘못 먹고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식중독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차게 먹을 때 많이 여기 배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냉면이나 동치미물 냉면 넣어서 먹는 거, 김치 말이죠, 냉면, 또 아이스크림. 겨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웬만해가지고 탈이 안 나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면역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특히 이 신부 체온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 체온, 이 특히 그 배 온도를 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냐면요. 제가 그 수승허강이란 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이 수승허강이라는 걸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죠. 이 수라고 하는 기운은 아래에 있어요. 당연하죠. 더운 것은 위에 있고 찬 것은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이 더운 것을 대표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심장하고 머리예요. 그리고 찬 것을 대표하는 것은 콩팥, 심장하고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과 머리는 화가 모여 있는 곳이라 보면 되고요. 이 콩팥과 발은 이 수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화는 덥고 수는 차갑잖아요. 그런데 이 수승황이라는 것은 이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더운 기운을 식혀주고 더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찬 기운을 대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는 원래 속성은 차가운데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위는 속성은 원래 더운데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안 되느냐? 이 차가운 기운은 원래 성질은 밑으로 내려가는 기운이거든요. 에어컨이 어디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천장에 있어요? 왜 그래요? 찬 기운이 내려오니까 위에 있잖아요. 히터는 이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이 위에 있는 화의 기운을 식혀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찬 기운을 위로 올리는 것이 바로 말하면 이 장기에 있는 더운 기운이에요. 이 장기에 있는 더운 기운이 심장의 찬 기운을 위로 올린다고. 위로 올리면서 이 수기를 이 머리와 심장에 있는 위에까지 운반을 해줘요. 그것이 바로 이 뱃속에 있는 따뜻한 온기, 장기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온기에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온기가 심장의 찬 기운을 끌어올려서 이 심장과 머리를 식혀주는 거예요. 이게 수승호흡의 원리예요. 이게 안 되면 여기는 차가워지고 여기는 열이 나면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성격이 급해지고 아래는 차가워지니까 여러 가지 차가워서 오는 질환들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은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환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차가워진 장기를 뭘로 대표할 거냐? 뭘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왕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의 신부치료를 왕뜸을 올려주면 그 힘으로 심장의 차가운 수기를 위로 끌어올려서 이 심장이나 머리에 더운 기운을 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자율신경이 정상적으로 안정해요. 우리가 자율신경이 교란이 되면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짜증나고 화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나 순환, 림프순환이 혈순환, 호르몬 분비 이런 모든 것이 막혀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정신적으로 요가나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이 수승화강이 잘 되게 함으로 해서 이 더운 기운이 이 신장의 찬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주게 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머리는 시원해지고 가슴은 시원해지고 배는 따뜻해지면서 정상적인 우리 몸의 오장육부 순환이 잘 되게 되고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왕뜸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근데 왕뜸은 이거 말고도 더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배가 차가워서 올 수 있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요실금이에요. 요실금은 여성 전체의 한 80%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 가지고 있다니까 중에서 한 10%만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 심하고 덜 심하고 그 차이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불이 환자들 이 왕뜸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당뇨병이나 또 중풍 예방, 소위 이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 순환을 도와주니까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왕tem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수승화강이 잘 되고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되면요 통증 조절이 잘 돼요. 또 마음의 안정을 이렇게 쉽게 마음을 편하게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이렇게 이 본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순환 기능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다른 걸 하면서 같이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왕뜸입니다. 이러니까 무슨 왕뜸 만드는 제조 회사에서 와서 광고를 같이 근데 그 무작정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저희 이론을 봤을 때 이런 수승화강이나 또는 자율신경의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왕통이 필요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뱃속이 차가워지기 쉽고 뱃속이 차가우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왕통이 중요하고요. 또 이건 왕뜸만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 이렇게 지금 그 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고 뭐 전자파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또 전자파 없이 나오는 제품도 좋은 게 있잖아요, 많이. 예, 그것도 평상시에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그 배와 발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급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우나보다도 족욕을 더 많이 권장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사우나는 전체가 다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그냥 땀을 쫙 빼가지고 이 피부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하는 데는 좋은데 이 수승화강을 잘 되게 하는 목적으로는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20분, 40분 그 이내로 땀이 좀 확 난 정도로 해서 끝내라고 하죠. 거기서 막 누워 자고 노래 부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대신 족욕은 조금 오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코에 땀이 송글송글 있을 때까지 괜찮고 그 왕뜸은 스케줄 되면 내일 해도 관계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매일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스케줄 맞춰서 괜찮고요. 특별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좋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를 안 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되게 힘든데 되게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고 뜨겁고 이러는데 좋다고 하니까 이를 안 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분 좋을 때,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해서 끝나야지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무겁고 부담스럽고 너무 뜨겁고 할 때는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쉬었다고 해도 되고 너무 뜨거우면 수건을 한 장 더 대고 해도 되고 이렇게 자기한테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이 어떻게 했는지 참고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살짝 때리잖아요. 때리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밑에는 되게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침을 나가도 어떤 분들은 살짝만 났는데도 너무 아파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따만한 큰 침을 다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통증이라든지 열감을 느끼는
어떤 정도가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나서 내 느낌이 어떤지, 내가 가장 기분 좋고 편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정도로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온도를 본인이 맞춰서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혹시 그 왕띠에서 좀 더 궁금했다거나 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여쭤보세요. 네. 그럼 암투만에 쑥 같은 걸 키우잖아요. 예, 쑥이요. 그가 어떤? 아, 역시 학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왜 하필이면 쑥으로 할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쑥으로 할까? 근데 가장 첫 번째 쑥으로 왕뜸 재료가 됐건 직접 뜸 재료가 됐건 이걸 쑥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다른 그러니까 쑥 말고도 쑥이 이제 애엽이죠, 애엽. 쑥 말고도 그 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파리는 되게 많아요. 약재 중에서 약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쑥을 가지고 이렇게 뜬 용어를 왔냐면요. 다른 나무 이파리들은 태우잖아요. 열도가 200도에서 25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쑥은 열도가 적당한 크기로 하면 60도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쌀알 반만한 크기, 우리가 직접 뜸을 뜰 때 그런 뜸 크기에서는 한 60도에서 8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치료가 되는 화상이 있고 진짜 화상이 있는데 치료가 될 수 있는 그 화상 범위에서 딱 꺼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열도를 맞추기 위해서 쑥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쑥에서 나오는 특수한 물질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주장하는 분도 있고 주장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쑥에서 나오는 그 쑥친이 이제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쑥으로 하는 것은 천천히 오래 끈다, 열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는 온열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쑥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왕뜻은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시판되고 있는 전기로 되어 있는 이런 전기 돌을 데워가지고 하는 왕뜻 그 뜻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 열도만 잘 맞추면 저는 간접구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약재든지 그 약재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기운. 뭐냐면 쑥이 가지고 있는 기운은 따뜻한 기운이거든요. 쑥이. 그러니까 이 박하 알죠? 박하. 박하라고 하는 이파리는 굉장히 찬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쑥이 가지고 있는 이파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태우게 되면 쑥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쑥 진에서 나오는 성분은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쑥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쑥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받는 것은 분명히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운이라는 게 있느냐, 눈에 안 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현대 과학에서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기운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다면 침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침은 그 기를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치워지잖아요. 치워지는 이유는 바로 기운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쑥이 가지고 있는 기운은 더운 기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태워서 하는 것보다도 쑥을 태워서 하는 것이 태우면서 그 쑥이 가지고 있는 더운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돌멩이로 이렇게 해도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거기 플러스 쑥이 가지고 있는 더운 기운, 그 기운이 분명히 몸속에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 전염병이나 이런 거 돌았을 때 예전에는 전염병이 돌잖아요. 돌면은 이제 마녀 사냥을 했어요. 이 병이 그 마녀들 때문에 왔다 해가지고 온갖
그 저기 억울하게 이제 죽은 분들이 많죠. 특히 여성분들이 이거에서. 근데 이제 현미경이 발견된 다음부터는 아 이것이 세균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한 단계 올라가면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한 단계 올라가면 전자현미경 발견 다음부터는 이제 조그만 미세한 여기 그 세균까지도 다 발견하게 되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라든지 쑥이 가지고 있는 기운, 이런 기운들을 그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이 공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파동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파동을 측정하는 기기가 있어요. 그걸로서는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좀 더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라고 하는 것도 기의 흐름이나 기를 듣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분명히 이해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이 발견 안 됐을 때, 몰랐을 때, 또 알고 나서 알았을 때와 같이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면역 약품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생리 활성화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파동을 저희가 넣었어요. 파동 기술. 한의사들이. 그래서 이 아무리 검사를 해도 조사를 그 안에 성분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파장을 넣으면 다른 파동이 나와요. 그 파동이 면역력을 올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쑥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비교한다면은 이 쑥을 가지고 만듦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뭐 따뜻한 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기도 있잖아요. 저는 전기도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전자파력은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걸로 해서 오는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보다는 따뜻해서 오는 좋은 게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저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자꾸 왜 왕뜸을 하라고 하는지. 왕점을 하려면은요. 네. 생리통 같은 경우 심한 사람들 네. 그런 것도 효과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런 거 하기 전에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하고 나서? 뭐 대부분 다 아플 때 오잖아요. 그죠? 이 아플 때 하면 돼요. 그리고 생리통은 원인이 진짜 여러 가지예요. 근데 생리통이 왜 한방 치료를 많이 하냐면은 양방 치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통제 아니면 피임약밖에 없어요. 아니 어느 병원 가도 마찬가지. 어디 가도 피임약 먹고 이제 생리를 안 하게 하는 거, 아니면 생리할 때 진통제 먹는 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방 치료하면 좋아져요. 기가 막히게 해서. 특히 이제 누가 많이 오냐면 중3이나 고3 여자아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생리가 딱 걸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약 먹고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배가 너무 차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돼요. 애기 데리고 했어요. 여기서 해요. 훨씬 나아요. 네. 나중에 물어보시라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습니다. 저희 변비를 좋아해요, 변비. 그래서 변비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여러분의 배는 좀 따뜻하게 해요. 지금 여기 아이스 커피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마시면 안 돼요. 나는 매일 마시지만 여러분 그러기에는 겨울철에는 마셔도 문제가 없는데 여름철에는 너무 차가운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뱃속이 차가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구가 예.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7구짜리인데 저희가 하는 게 그게 딱 적당하다고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배를 덮을 정도, 덮을 정도는 이제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7분은 돼야 돼요. 저희 하고 있는 거. 그 정도는 돼야 전체를 덮을 수 있거든요.